자, 우리가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의열단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봉이 만든 조직이었고요. 개개인의 테러 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활동이 가지는 한계,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상해 지역, 즉 이 중국 남쪽 지역으로 와서 남쪽 지역의 황포 분관학교라는 곳에 입관을 해서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상해라고 하면요, 상해는 바다랑 좀 접해 있는 지역인데 난징에다가 근거지를 마련을 하고 1935년에 민족 혁명당을 조직을 해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임시정부에도 김구에게도 연락을 해서 참여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김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민족혁명당은 정치 성향으로 따지면 약간 좌파 계열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임시정부는 약간 반대, 민족주의 계열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임시정부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하고, 그리고 1919년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조직인데 너네들한테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던 많은 조직들이 민족혁명당을 떠나게 돼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1937년 무렵에 한번 정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조선민족이 모든 전선이 연맹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선민족 전선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만들어질 시기에 중국이 아까 우리 1937년에 중일전쟁이 있었죠? 그때 중국을 침략해 들어오는데 난징까지 점령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학살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는데, 학살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전쟁과는 달리 군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 여자들, 아이들을 죽인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거는 중국과 일본 간에 아직까지도 논쟁이 남아있는 문제인데, 과연 그때 당시에 희생자가 얼마인가? 중국은 3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은 10만 명, 12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는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고, 중국이 굉장히 치욕스럽게 그리고 분노하면서 배우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 지역은 올해부터 굉장히 핫하게 된 우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한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때 군대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이 지역에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우한을 접할 때에는 코로나로 접했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이고 약간은 좀 꺼려하는 식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우한은 중국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누가? 이 민족혁명당, 조선민족 전선연맹에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조선의용대는 어떤 의의가 있느냐? 중국 본토 지역에서
관내 혹은 우리가 본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본토 지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정식 군대예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는 있어봤자 이쪽 만두 지역에서 있었지, 만두 지역은 우리가 중국 관내 본토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도 긴박한 상태이니까 우리랑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민족의 군대도 허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온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군과 함께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활약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후방전선에서 활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포로를 심문하던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 비록 그렇게 심도 있는, 비중이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참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중국의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국민당과 중국이에요, 공산당이 서로 약간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조선처럼 민족주의 계열 우파와 사회주의 계열 좌파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자꾸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계속해서 입지가 높아지는 것을 보니까 얘네가 얘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당이 공산당을 공격을 할 때, 이때 자꾸 의용대 세력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조선 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민족 혁명당 출신들이 많았고, 이쪽 계열의 사람들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다고 했어요. 같은 사회주의 계열을 공격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중국군과 함께하는 이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분열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의용대 조직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니까 분열하게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분열을 할 때 두 가지로 분열을 하게 되는데, 한 세력들은 화북지역, 연안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 의용군을 다시 조직을 하고요. 조선 의용군을 이끌었던 조직은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굉장히 많죠. 자, 다시 조선 의용대의 일부 세력들이 화북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이었느냐,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많은 활약을 했던 지역이에요. 즉 화북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쪽 지역을 의미하는데 좀 북쪽이죠. 이 지역은 계속해서 공산당들이 활약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던 다른 공산당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군대 조직도 조선 의용군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조선 의용대는 1937년에 만들어졌던 조직이고, 조선 의용군 같은 경우에는 1942년이 돼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세력들이 또 있겠죠. 분열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세력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파란색으로 표시한 화살표를 보면은 아까 지청천 장군의 세력들, 그리고 지금 조선 의용대의 나머지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력들이 어디로 집결을 하느냐, 우리가 늘 마지막에 배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에게로 집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잠시 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